12강 수업에 이어서 블렌더에서 기본 텍스처 만드는 것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옷 텍스처 작업을 위해서 앞서 스킨과 동일하게 새로운 머테리얼을 먼저 만들어 줄 거고요. 머테리얼의 이름을 지정을 하고 베이스 컬러 맵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에디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머테리얼을 새로 만들고 맵을 새로 제작하는 것과 다르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눌러서 내가 생성한 맵을 찾아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 작업을 위해서는 마스킹이 필수인데요. 에딧 모드에 들어가셔서 작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페이스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L 눌러서 해당하는 UV 조각을 모두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셔츠의 앞부분, 티셔츠의 앞부분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텍스처 페인트 모드에 넘어와서 보이시죠? 페인트 마스크 버튼 누르면 마스킹이 걸리게 돼요. 이때 내가 브러쉬로 그려보면 마스크 걸린 부분만 우리가 작업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저는 윗옷에 스트라이프 패턴을 만들어서 넣어 볼 건데요. 만약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드로우 브러쉬를 사용하게 된다면 드로우의 스트로크 모드와 파러프를 조정해서 지금처럼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먼저 스트로크는 라인으로 설정하시고 파러프는 콘스탄트로 바꿔주실 거예요. 브러쉬 사이즈를 줄여서 이렇게 라인 하나하나씩 그려서 원하는 스트라이프 패턴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 사실 조금 비효율적이에요. 굉장히 스트라이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 촘촘하게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필을 이용해서 작업하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필에서 내가 원하는 그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서 한 번에 그려주실 수가 있죠. 자, 그럼 그라데이션을 이용해서 스트라이프 패턴을 만드는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기본 그라데이션 패턴이고요. 한번 그려보면 왼쪽에 있는 컬러, 블랙에서부터 화이트까지 아래로 내려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라데이션 포인트는 지금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고 컬러를 클릭해서 색상을 원하는 대로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를 추가를 해주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셔서 포인트를 추가를 하실 수 있고요. 추가되는 위치는 내가 선택한 포인트 바로 앞쪽에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원하는 위치에 이동하고 컬러를 조정해서 흰색에서 갈색까지 세 가지 컬러를 가지는 스트라이프를 먼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라데이션의 색상과 위치를 조정하였다면 인터폴레이션, 그라데이션 되는 어떤 형식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위에 보시는 메뉴에서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콘스탄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아주 깔끔하고 선명한 스트라이프 패턴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다시 그리면 방금 제가 선택한 콘스탄트 인터폴레이션을 가지는 그라데이션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메뉴 가장 아래쪽에는 그라데이션 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는 도구가 있고 화살표를 클릭해서 원하는 그라데이션 포인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지션 값을 조정해서 각각 선택한 그라데이션 포인트의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데요. 포지션 값은 왼쪽을 0, 오른쪽을 1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그 사이 수치를 소수점 3자리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어서 아주 정교하게 그라데이션 위치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가늘고 촘촘한 그라데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포인트를 0.025 단위씩 이동하면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라데이션의 두께를 대략적으로 맞춰서 원하는 수치만큼 조정하면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들면서 틈틈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쉬에 그려보시면 내가 만드는 그라데이션이 어떤 느낌인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때 내가 그리는 폭에 따라서도 그라데이션의 굵기가 조정이 되니까 원하는 느낌에 최대한 맞게끔 그라데이션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생성하고 있는 그라데이션 포인트는요, 무한대로 그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실험을 해봤을 때는 총 31개 정도까지만 생성이 되니까 그 점에 유의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앞면과 뒷면을 각각 다르게 그려서 마치 진짜 그 스트라이프 패턴을 가진 두 장의 천을 이어 붙인 것처럼 텍스처를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이 앞쪽과 뒤쪽의 그 패턴을 정확하게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생님처럼 굳이 앞면, 뒷면 나눠서 스트라이프 작업하시지 마시고 전체 티셔츠를 모두 선택해서 마스크를 모두 셔츠 전체에 건 다음에 한 번에 그리셔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레퍼런스 이미지를 보시면 몸통의 스트라이프는 가로 방향으로, 소매 부분은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방향이 각각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에딧 모드에서 소매 부분 루프로 선택하신 다음 마스크로 지정해서 왼쪽과 오른쪽 각각 대각선 방향으로 다시 한번 스트라이프 패턴을 다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솔로 모드를 이용해서 위쪽 면을 띄워 놓으시고요. 셔츠에 보시면 이제 그 위쪽에 좀 스트라이프의 왜곡이 많이 심하게 일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드로우 브러쉬를 이용해서 작업을 좀 다시 해줄 건데 이때 마스크를 이용해서 그 소매 부분을 제외한 몸통 부분만 마스크를 걸어 주셔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유, 목걸이 때문에 자꾸 마스크가 힘들게 걸리고 있네요. Shift 누르고 수작업으로 어깨 위쪽 부분 위주로 면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크를 지정을 하였고요. 이제 드로우 브러쉬를 이용해서 스트라이프를 그릴 건데 윗면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7번, 숫자 패드 7번 눌러서 탑뷰에서 작업을 가급적이 해주시는 게 왜곡이 덜 생겨요. 파라프는 컨스탄트로 조정하셔서 깔끔하게 라인이 나올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고요. 키보드 S를 눌러서 각각 필요한 컬러를 스포이드로 찍어서 지금 스트라이프를 조금씩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곡이 있었던 부분들을 조금 지웠고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제가 넣었던 컬러 순서에 맞춰서 그리고 있어요. 어차피 이제 그 어깨 중간 부분쯤에 그 앞면과 뒷면 각각 천이 만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라데이션이 겹치게 될 거거든요. 그걸 생각을 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브러쉬 텍스처를 이용한 패턴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셔츠의 배경색을 검은색으로 칠해 놓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패턴이 조금 더 잘 보였으면 좋겠어서 선생님은 조금 더 형광빛 색깔로 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텍스처를 이렇게 3D 뷰에서 넣을 때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를 이동해서 넣게 되면 중간에 겹치는 부분이 생겨서 패턴이 깔끔하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패턴을 그리실 때는 가급적 카메라를 이동하지 않고 하나의 뷰에서 전체 원하는 텍스처를 다 그려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브러쉬로 패턴을 직접 그리는 경우에 이렇게 3D 뷰에서 작업하시게 되면 왜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카메라에 가까운 쪽에서 먼 쪽으로 갈수록 스트라이프 그 패턴이 이렇게 늘어져서 픽셀이 깨져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픽셀도 깨지고 스트라이프의 크기도 달라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실제로 우리가 옷을 만들 때도 평면 평면으로 쭉 펼쳐진 천 위에 패턴을 먼저 그려 놓고 그 천을 잘라서 입체적인 옷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 있는 옷을 그릴 때는 사실 3D 뷰에서 작업하시는 것보다 이미지 에디터에서 패턴을 그려 주시는 편이 훨씬 더 예쁘게 또 왜곡 없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미지 뷰에서 스트로크를 라인으로 놓고 쭉 가로로 그려봤는데요. 아까랑은 다르게 그 패턴의 형태, 사이즈가 변한다든지 아니면 픽셀이 깨진다든지 하는 일이 없이 깔끔하게 들어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텍스처 페인트를 할 때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이미지 에디터에서 뭔가를 텍스처 작업을 하게 되면 마스크를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D 뷰에서는 마스크가 적용이 되지만 이미지 에디터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이미지 에디터에는 도구 중에 마스크라고 하는 도구가 있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스크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미지 에디터에서 그릴 때는 마스크를 나중에 적용해서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선생님은 이미지 에디터에서 셔츠 전체에 패턴을 먼저 그려 넣을 거고요. 그런 다음 3D 뷰에서 패턴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만 마스킹해서 다시 컬러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어, 자, 지금처럼 이렇게 먼저 패턴을 일괄적으로 다 그려놓은 다음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소매랑 목 라인 부분만 마스킹을 적용해서 다시 블랙 컬러로 덮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판에만 패턴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옷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필 도구를 이용해서 패턴의 색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 도구를 3D 뷰에서 사용하게 되면 전체 컬러를 다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지만 이미지 에디터에서 필 도구를 사용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그 색깔별로 영역을 지정해서 그 색깔이 들어간 부분만 색상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물론 확대해 보시면 약간 좀 이전 색상이 아웃라인에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우리가 포토샵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정이 가능하니까 만약에 내가 패턴을 그린 다음 좀 더 디테일하게 뭐 패턴에 있는 색깔을 다시 바꿔주고 싶다면 필 도구를 이용해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포토샵으로 넘어가기 전에 블렌더에서 가급적 이제 모든 UV 조각에 컬러를 넣어 주신 다음에 저장을 해 주시면 포토샵에 넘어가서도 좀 더 쉽게 마스킹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음, 블렌더에서 기본적인 베이스 컬러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다면 메쉬를 선택해서 OBJ로 익스포트 해줍니다. 익스포트된 OBJ 파일은 포토샵에서 불러와서 추가적인 텍스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OBJ를 익스포트할 때 반드시 왼쪽 상단에 셀렉션 only를 체크해서 전체 메쉬가 아닌 내가 작업하고 있는 부분적인 메쉬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체 메쉬를 가져가게 되면 파일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컴퓨터가 많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